안녕하십니까. 피부과 박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백반증에 대해서입니다. 백반증이란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라는 색소세포가 파괴되어 멜라닌 색소의 결핍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흰색의 반점이 피부에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피부를 보시면 피부의 가장 외층이 표피인데 이 표피의 바닥층을 기저층이라고 합니다. 이 기저층에 표피세포 10개당 1개의 멜라닌 세포가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피부에 정상색을 내게 되는데 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정상 피부가 희게 탈색을 보이는 질환이 백반증입니다. 인구의 약 0.5에서 2%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고 인종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10세에서 30세에 소발하며 약 30%에서 백반증의 가족력을 갖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유전적 소인, 면역계 이상, 신경체 액설, 멜라닌 세포 자가 파괴설 등이 원인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면역설은 항체나 고체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다는 설, 멜라닌 세포 자가 파괴설은 멜라닌이 합성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상 멜라닌 세포 중간 선들이 축적되어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다는 설, 그리고 신경체 액설은 신경의 말단 부분에서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다는 설이며 이러한 원인이 각각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백반증이 생긴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신체적 장애, 외상이나 햇볕에 의한 화상 등이 백반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련됩니다. 증상은 탈색반이 손, 발, 무릎 등 뼈가 튀어나온 부위, 입, 코 등 구멍 주위, 정강뼈 전면이나 겨드랑이, 손목의 굽힌 부위 등에서 호발되지만 피부에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 부분의 척이 탈색을 보이는 뱀모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백반증의 분류는 그 백반증이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국소적으로 한두 개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한국형이라고 말하고 전신에 탈색 반점이 퍼져 있는 경우는 전신형, 그리고 정상 피부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전신 또는 거의 전신이 침범하는 경우는 범발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의 진단입니다. 병력 확인, 우두등 검사, 조직 검사 등으로 진단합니다. 먼저 병력 확인입니다. 백반증의 가족력이 있는지, 백반증 발생 전 2, 3개월 사이에 발생 부분에 생겼던 피부 발진 및 일광 화상, 외상 등이 있었던지, 스트레스 및 유체적 질병이 있었는지, 35세 이전에 발생한 심한 흰머리인 조기백모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며 햇빛에 민감한지도 확인해봅니다. 우두등 검사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 진단 목적의 형광빛을 내는 기구로서 형광을 이용해서 흰색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 감별합니다. 우두등으로 비춰보면 애매했던 백반증 증상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그 표피세포의 산재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 것을 가지고 확진할 수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먼저 약물치료, 방치료, 외과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그것을 희석해서 병변내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신적으로 갑자기 퍼질 경우에는 전신투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국소 면역 조절제를 바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치료로서 한 50% 내외에서 탈색반의 색소의 재침착을 유도할 수 있고 3개월을 계속 치료했는데도 치료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다른 치료를 전환합니다. 광치료는 대부분 자외선 치료기기를 이용하는 치료법인데 얼굴, 목, 팔, 다리 등은 좋은 치료를 보이고 사지 말단이나 전방 부분은 치료 효율이 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과적 치료는 범발형인 경우,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예전에 백반증을 앓았던 그런 기억력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피부가 하얗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범발형이어서 남아있는 그런 색깔 있는 피부로 오히려 탈색을 시키는 박피술도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 많이 하는 치료는 흡입수포술이라는 외과 치료 방법입니다. 광화암요법은 광민간제를 바르거나 먹고 난 다음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조사하는 자외선 양이 과다하게 많거나 태양에 노출이 많은 경우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치료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311나노미터의 파장이 나오는 광선 치료법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치료기기는 썬텐 기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램프가 311나노미터의 자외선을 내는 특수 램프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정상 피부는 가리고 백반증이 있는 피부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하는 방법이고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실시합니다. 광 밑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적 광치료는 불필요한 부위의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병변 부위에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기계가 308나노미터가 나오는 엑시멀 레이저입니다. 이 기계는 이제 포터블 형식의 자외선 치료기기로 표적 치료의 어떤 보조적인 치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엑시멀 레이저는 이름은 그러니까 안과에서 쓰는 엑시멀 레이저와 같지만 파장도 다르고 그 적응증이 다릅니다. 레이저의 원리를 이용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기존 치료법에 비해서 멜라닌의 생성을 빠르게 일으켜 색소 침착을 유도하며 정상 피부에는 레이저 빔을 노출시키지 않고 멜라닌 색소가 필요한 부위에만 빛을 전달하여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전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바를 필요가 없고 통증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반증 치료 예입니다. 9세 여아의 목 부분에 엑시멀 레이저를 조사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눈가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치료 예로서 목의 피부, 얼굴 피부, 눈가의 피부에 엑시멀 레이저를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 이식은 상대적으로 큰 흉터가 남을 수 있어서 백반증에는 잘 치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흡입수포술이라는 치료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상색을 보이는 피부에 부항을 뜨듯이 음압을 가한 다음에 수포를 만들어서 병변 부위에 옮겨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포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떼어서 붙이는 방법으로서 한국형,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있는 한국형 백반증이나 그리고 2년 이상 안정된 변변에서 유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백반증 Q&A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질문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흰 점이면 다 백반증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굴에 버짐 필 때도 하얗게 보이시죠? 그런 경우에 백색 잔 비늘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팔 사이 보면은 쌀알 크기에서 콩알 크기의 탈색반이 많이 산재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는 특발성 물방울 모양 멜라닌 저하증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경우는 백반증하고 달리 크기가 커지지 않고 개수가 생기더라도 팔다리에 국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반증과 타 질환과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백반증은 그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눈의 홍채와 망막의 색소 이상이 동반 가능하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도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관선이나 평평태성과 같은 피부가적 질환도 동반 가능하고 악성 흑색종에서도 백반증이 드물게 동반 가능합니다. 백반증의 생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시면 목걸이, 귀걸이 해도 괜찮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먼저 백반증의 생활관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정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서 백반증 악화가 가능하므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셔야 되겠고요. 강한 햇볕을 피하고 양산이나 모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고요. 상처를 받으면 번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액세서리는 간혹 백반증을 번지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걸이나 귀걸이, 시계 반지와 같은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전신형일 때 많이 퍼지게 될 경우 이런 외상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반증에 좋은 음식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멜라닌 세포 파괴 시에 유해 산소가 관여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C와 E가 포함되어 있는 그 비타민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항산화제가 많은 식품으로서는 신선한 과일, 야채, 차 중에서는 그 녹차에도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반증 치료에 있어서 엑시멀 레이저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증이 없고 어린아이들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눈과 같은 예민한 피부에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2회까지 얼굴, 목, 팔과 같이 노출 부위에 백반증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피부과에서는 2011년 1월 엑시멀 레이저의 최신 기종이 설치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